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한 나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음식으로 놀림을 받아왔고 영국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음식에 관한 농담을 피하지 않는데요. 맛없는 것 둘째치고 대체 이 나라의 대표 요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옆나라 프랑스가 워낙에 요리로 유명한 덕에 더 비교를 당하면서 영국 음식은 세계에서도 최악이라는 프레임을 피할 수가 없었죠.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걸쳐 건설된 것을 생각하면 음식 문화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리에 전혀 소질이 없다기보다는 전통 요리가 발전하고 대중화될 기회가 차단되어 왔다는 것이 정확한데요. 오늘은 영국 요리가 왜 맛없음의 이미지에 갇히게 되었는지, 무엇이 영국 음식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리가 피시앤칩스이며 장어젤리 같은 이상한 음식을 해먹거나 그것도 너무 맛이 끔찍해서 인도 커리만 먹는다. 이런 영국 음식에 대한 갖가지 놀림거리는 그 역사도 200년을 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오해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간식으로 먹는 피시앤칩스를 영국의 대표 요리라고 소개하는 것도 사실보다는 조롱에 가깝죠. 인터넷에 퍼져있는 영국의 여러 괴식들에 대해 영국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스타게이지 파이는 영국인들도 거의 먹지 않으며 영국식 순대인 블랙푸딩도 우리의 순대와 재료나 비주얼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어젤리는 이스트엔드라는 영국의 빈민지역에서 영양 섭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구호 식량에 가깝죠. 조리도구도 만들 시간도 없다 보니 장어를 그냥 삶아서 먹었고 이게 국물이 식으면서 장어의 젤라틴과 합쳐져 자연스럽게 젤리가 된 것입니다. 취두부가 중국 요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요리들로 영국 음식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많은 영국 음식들이 괴상한 이름과 모양 때문에 먹어보지 않고도 평가절하당해 왔습니다. 영국도 샌드위치, 체다치즈, 스콘, 비스킷, 파운드 케이크 등의 음식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19세기 초 유럽 국가들이 아침을 대충 때우고 있을 때 영국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는 선진적인 아침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브런치로 불리며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런던은 미식의 도시로 유명하고 미슐랭 스타를 보유한 여러 고급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영국인들이 단순히 요리에 소질이 없다거나 미식을 즐길 줄 모른다고 하기는 어렵죠. 다만 그 고급 식당들이 대부분 프랑스식이고 영국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영국 전통 음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밀농사와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덕분에 빵과 소고기 생산은 매우 풍부했죠. 썬데이 로스트라고 해서 일요일 아침에 소고기를 감자, 양배추 등과 함께 푸짐하게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기의 품질도 우수해서 스코틀랜드의 블랙앵거스는 최고의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면에 채소나 과일은 다양하지 못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땅이 크고 기후가 다양해서 여러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이탈리아는 올리브와 와인의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비교적 크지 않은 땅에 늘 비가 오는 기후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한정된 종류의 채소만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기후는 북유럽과 비슷한데요. 영국의 악명에 가려져서 그렇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도 못지않게 음식이 맛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영국의 고기는 풍부하고 채소와 과일의 종류는 적으니 사람들은 빵과 고기만 먹고 채소 요리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재료의 다양성과 허브 등 향신료의 부족도 요리 종류와 조리법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되었죠. 영국의 소고기 요리인 로스트 비프의 조리법만 보더라도 고기를 통째로 굽고 오로지 소금과 후추 간만으로 맛을 냅니다. 좋게 말하면 양념 맛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 조리법인데요. 이것이 훌륭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재료가 좋지 않은 경우엔 정말 맛이 없어지게 되죠. 양념이라도 풍부하다면 저렴한 재료의 맛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영국 음식은 밍밍하다 혹은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계급 사이의 음식 문화는 계층 간의 교류로 대중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과 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가 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전통 요리로 자리 잡는 것이죠. 이는 평소에 귀족과 상류층들은 고급 요리를 먹지만 서민들은 값싼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요리로 유명한 중국이나 프랑스 모두 오랜 세월 강력한 왕과 귀족의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식을 개발시켜 왔습니다. 반면 영국은 시민혁명과 의회 정치의 종주국답게 왕권이 늘 위협받아 왔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도 절대 왕권의 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이 계층 간 음식 문화의 단절은 17세기 청교도 혁명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42년 독단적인 정치로 갈등을 빚어오던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의회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왕을 대신할 권력을 거머쥔 올리버 크롬웰은 국민들에게 청교도식의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거리에서 유행가를 부를 수도 없었고 스포츠 경기들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색 옷만 입을 수 있었죠. 중세시대 유럽 전반을 지배했던 금욕주의가 근대 영국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미식이나 과식도 엄격히 금지했는데요. 음식이 사람들의 쾌락과 욕망을 자극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맛을 추구하는 것이 금기시되면서 향신료 사용도 억제되어 자연히 요리는 퇴보했고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었죠. 올리버 크롬웰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런 식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영국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까지 절대왕정의 국가였는데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왕과 귀족들을 위해 일했던 많은 요리사들은 직장을 잃자 서민을 위한 식당을 열어 궁정 요리의 대중화에 일조하기도 했고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귀족들을 상대로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영국의 고급 식당들은 프랑스 요리가 점령하게 되었죠.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영국의 식문화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절정을 맞습니다. 도시에 가득 들어선 공장에서 하루 최대 16시간의 극한의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고된 노동을 위한 고칼로리의 음식을 필요로 했죠. 이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킨 음식이 바로 피시앤칩스입니다. 당시 영국의 대구와 감자는 싸고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튀김옷을 입혀 튀기기만 하면 되었던 피시앤칩스는 요리가 간편하고 가격까지 저렴하여 노동자들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튀긴 음식에 소금과 식초만 뿌리면 되니 향신료가 부족한 영국의 조리법 중에서도 매우 간단했죠. 극한의 노동 환경은 패스트푸드를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피시앤칩스는 2차 대전 때에도 인기였습니다. 전시에 부족한 음식 때문에 영국은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풍부한 감자만은 예외였고 덕분에 감자튀김은 여러 음식에 사이드로 끼워져 팔렸죠. 윈스턴 처칠이 피시앤칩스를 좋은 전우라고 부른 것은 이 음식이 전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뜬금없지만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대표 요리로 치킨 티카 마살라를 꼽기도 하는데요. 누가 들어도 인도 커리 이름인 이 음식을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전통 요리의 긴 공백 기간을 겪는 동안 식민지들의 음식이 소개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아시아 식민지의 사람들은 직접 런던으로 와서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식당들은 처음엔 영국 음식을 만들면서 인도식 커리를 조금씩 팔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전문 인도 요리점들로 바뀌게 되었죠. 프랑스 요리가 고급 식당에서 부자들의 미식 욕구를 채워주었다면 인도 커리는 일반 서민들에게 어필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일종의 인종 우월의식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런던의 인도 식당들은 꾸준히 늘어 1970년대엔 인도 요리점만 2,000개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중동 등 각종 해외 음식점들이 런던의 식당가를 채워가게 되었죠. 영국인들은 해외 음식들을 절충하여 세계화된 음식 문화를 형성하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유의 전통 음식 문화의 색깔은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고급 식당에서 영국 요리를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대신 영국 사람들은 국적을 떠난 요리의 다양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국은 이 맛없는 음식의 나라 프레임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